제가 방금 엄청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 깨달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첫 번째로 반복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노력을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해야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강의 때마다 다른 강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강의는 사실 같은 강의를 오래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거를 좀 더 다져나가는 것이 강의의 하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욕심 때문에 새로운 걸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뭔가 좀 더 다수를 상대로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욕심이죠. 다수를 상대로 하는 거라면 좀 더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계속해서 몇 번, 몇 명의, 한 5명의, 2명의 사람들에게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준다는 건 되게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강의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말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리된 생각 이외에 정리되지 않은 것까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저는 사실은 이런 원숭이에 대해서 어 그냥 설치류인가 영장류가 인간인가요? 거기까지밖에 모르는데 자꾸 어려운 단어를 붙여서 이렇게 설치류인지 영장류인지 뭐 이런 얘기를 붙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건 글쎄요. 음, 발전하려는 욕망까지는 좋은데 지나치면 이렇게 어 그냥 저를 다 못 보여주는 아쉬운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서 다 표현 못한 걸 글로 하는데, 글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일을 벌이곤 해요. 제가 잘 모르는 단어들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단어를 자꾸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단어라는 건 특정 단어들은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류, 영장류 이런 것들은 사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뭐 길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라는 거를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는 정말 많은 시대에 걸쳐서 많이 변질되기도 했고, 그 안에 담긴 의미 자체가 여러 가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와 과거 자본주의가 다르고,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그 단체에 따라서 자본주의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와 의미가 있는 단어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단어들을 함부로 쓰고 싶어서 막 쓰고 싶어서 그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조리 있게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지금 노력하는 단계에선 말이죠. 그 전에 아무 생각도 안 들 때는 사실 말이 이런 이유 때문에 잘 안 나왔던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자체가 정지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어느 정도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여줬다면 그냥 아주 천천히 제가 하고 싶은 그 핵심만 돌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얘기했을 되는데, 그때는 그냥 조금 더 제가 바보 같은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여러 가지가 떠오르네요. 우선 제가 또 말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을 돌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을 먼저 얘기하면 상대방이 방어를 하고 얘기를 할 것을 걱정을 해서 저는 결론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이런 증거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사실 심지어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자체를 까먹어서 얘기가 중단될 때가 많아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말을 너무 빠르게 한다는 것. 제가 지금 떠오른 얘기를 빨리 해버리고 나면 다음 할 얘기가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말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끊어지는 것도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영화의 원리와 좀 비슷한데, 영화에서도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는 그 포인트에 감동을 느끼는 버릇을 했던 그 위치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배치하는 것이 디즈니 영화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헐리우드 영화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웃으려면 이런 소스에서는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찰리 채플린 영화 같은 경우에, 찰리 채플린 영화가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 코미디 영상물에서 기대하는 텀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예로 들었을 때 사람이 걸어가다가 그런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슬랩스틱 코미디를 한다고 치면 그 장애물을 발견하는 그 시점이 관객들이 그 장애물을 발견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고, 그리고 그 캐릭터가 바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얼마나 빨리 넘어지고 얼마나 늦게 넘어지고의 사람들은 감동을 얻는 거죠. 그 개그 포인트에서 즐거움이나 감동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언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무슨 얘기가 이게 얘기를 넘어왔죠? 어쨌든 저도 그렇죠. 그 말을 빨리 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말이 끊기는데, 말이 끊기는 것도 물론 사람들에게 제 말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멈추는 게 사람들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텀이 좀 길어요. 왜냐하면 다음 말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다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하니까 확실히 다음에 해야 될 말들이 머릿속에서 무의식 중에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또 하나의 맹점은 다음 말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조금 늦게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말을 빨리 하다가 그 말들에,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화려한 것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심에 젖어서 제가 실제로 더 중요하게 해야 될 말 자체를 까먹고, 말이 멈추다가 주제를 잃어버리고 그냥 퓨즈가 끊겨버린 기계장치처럼 그냥 아무 말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왜 저만 이런 현상이 생길까? 치매는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 치매의 증상도 과거에는 경험한 적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더 많은 경우에는 제 욕심 때문에 하고 싶은 말들을 까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난 사람이라고 잘난 것을 자만으로 그냥 두기에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본인이 그런 뭔가 우수한 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우수한 점 때문에 발생하는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 정말 맹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건, 그리고 발음이 정확한 건, 전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을 빨리 잘하는 것, 잘한다기보다 말을 빨리 정확한 발음으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만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처럼 본인이 그냥 말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 모두가 다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빨리 하게 됨으로 해서, 그것들이 또 상대에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얘기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그런 그런 말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도 굉장히 이 말이 끊기는 순간이 길었죠. 그 이유가 제가 말을 빨리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중에도 저는 다음 말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의식 중이죠. 지금은 대부분 무의식인데,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속도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다음 얘기들을 머릿속에서 의식적으로 조금씩 생각하는 버릇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뭐든지 여유를 가지면 생각납니다. 모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말을 빨리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상대방의 기회를 뺏기 위함이었던 것도 같아요. 상대방이 그런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자체를 봉쇄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함으로 해서 내 기회가 박탈될까봐. 근데 정말 웃긴 건 그 박탈된 기회를 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다 했어요. 그게 과연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느냐, 나중에 도움이 되느냐, 장기적으로 나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말을 막아봐야 저한테 도움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까지 현명한 사람들이 택했던 것처럼 저도 조금 더 현명하게 저에게 맞는 말의 속도와 그리고 이야기의 핵심과 그리고 실제로 그 핵심 자체도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을 천천히 하고 그리고 그 말을 천천히 함으로 해서 말의 끊김이 좀 덜한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신용을 주는 방법을 택하고 싶습니다. 신용을 주지 않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하기보다는 옳지 않은 선택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연습을 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리고 잘못된 삶의 방식이고요. 제가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 유토피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찾아다니다 보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가장 큰 맹점 하나가 있죠. 제가 그 사람들보다 나은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그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얼만큼 나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섣부른 그리고 건방진 그리고 자만에 가득 찬 생각이었다고 인식을 하게 됐어요. 인지 능력의 향상이라고 봅니다. 그 인지 능력이 남들보다 월등한 게 아니라 너무 모자랐던 인지 능력이 조금 상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인지하기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여러 가지 능력들 중에 제가 특히 부족한 부분을 너무 과신하면서 생긴 문제가 바로 이 사람들과의 소통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제가 그 사람들보다 무언가 낫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접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어느샌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 비디오를 찍으면서 이야기를 천천히 하다 보니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 비디오의 제목을 뭘로 할지 이게 영상을 처음부터 조금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